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월세 살아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이제 임대차 3법을 하면서 뭐 전세 가격이 3중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2억 하는 집, 3억 하는 집, 4억 하는 집, 같은 평수, 같은 단지인데도 이렇게 2, 3, 4억씩 이렇게 세 단계의 부류의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약간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기류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이 재테크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 되게 이제 좀 커진 유튜버 분들이 보면 제대로 재테크를 하고 싶으면은 이 월세를 살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부자분들이.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월세를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큰 재테크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월세를 살아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진짜 맞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월세를 살면 더 부자가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세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전세를 살다가 분양을 받았고,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서 지금은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한 12년도에 처음 제가 생애 특별공급으로 생애 첫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한 2억 조금 넘게 분양 가격이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산지 이제 10년이 돼 가거든요. 10년이 돼 가는데 뭐 결론적으로 집값은 한 2배 정도는 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사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옛날에 저는 그 월세나 전세보다는 그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집값은 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좀 빨리 사는 쪽으로 결론을 냈고, 그래서 빚을 많이 내면서도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집도 갖고 있고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는 집값이 그래도 올랐다. 그러니 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잘 선택한 선택이었죠. 그러면서 분양을 받고 이 집을 통해서 대출을 조금 더 내서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월급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재테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5천만 원 이상짜리 물건을 해본 적이 없어요. 5천만 원까지 모아본 적도 없고, 조금 모으면 사버리고 조금 모으면 사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맨 처음부터 월세를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면은 저도 이 재테크를 해보니까는 집은 확실히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좋은 집들 그리고 나쁜 집들이 있더라. 왜냐면은 성공을 하는 집도 있고 실패를 하는 집도 있더라. 근데 내가 맨 처음 이 월세로 살면서 이 많은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다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한 30살 초반대이겠죠. 그때 젊다면 젊지만은 그래도 목돈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 5천만 원을 뭐 홀라당 까먹지는 않겠지만은 더 못 불렸다. 만약에 실패를 했다 이러면은 야, 이까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들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청약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내 집을 하나 갖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결론은 이 재테크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그 전에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하고 나서 돈을 불리는 방법, 뭐 경매면 경매, 갭투자면 갭투자, 분양권이면 분양권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봄으로써 공부를 함으로써 그 실력이 됐을 때 월세를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도 처음에 종잣돈이 없어가지고 조금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경매를 하면서 뭐 수익률, 뭐 예금 지금 수익률이 뭐 2%? 1% 되죠. 근데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냈을 때는 뭐 30%, 뭐 40%까지도 괜찮고, 진짜 뭐 월세를 받으면은 내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그냥 무한대의 그냥 보증금을 받아서 그 잔금을 치르는, 그리고 월세까지 들어오는 이런 무한대의 수익이 있는 투자까지 가능하더라. 많은 그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이 월세를 사라라는 말은 이런 준비가 다 됐을 때, 할 줄 알 때 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를 안 살았지만은 이게 경매를 한두 건 하고 월세를 받고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익률이 막 20% 30% 나니까는 1억을 투자하면은 2천만 원 버는데 10억을 투자하면은 2억을 버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은 이 방법을 하면. 그런데 내가 내 집에다가 내 영혼까지 끌어서 이 집을 사놨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모자란 게 아쉽게 되더라고요. 재테크를 할 줄 아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집에 깔린 돈이 많아. 이 집에 깔린 돈이 벌써 2억이야, 3억이야.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면은 더 빨리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집을 통해서 제가 대출을 좀 내긴 냈지만은, 이제 2020년 들어서는 그전에 했으면은 좀 대출을 좀 더 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전에는 제가 실력이 또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경매로.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집을 투자금을 깔고 앉아버린 거죠. 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맞네. 월세로 살아라는 말은 이 투자금이 없는데 내가 내 집에 돈을 깔고 앉아있네. 이 생각이 드니까는, 저래서 월세로 살아라고 하는구나. 그럼 월세로 살아라는 말은 딱 그 컨텐츠만 본다면 월세를 살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분들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재테크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월세를 살아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일푼, 무지식에서 월세를 살다가는 큰 일이 벌어진다. 즉, 우리는 투자금이 모자라서, 투자금만 있으면 불리는 방법을 아니까, 그게 아쉬워서 월세를 살아라는 거지, 무조건 월세 사면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의 컨텐츠만 보고 현혹돼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있다. 이 사람이 월세를 살아라 그러네. 왜 그럴까 하고 다른 컨텐츠들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른 것들도 다 알아보고 난 뒤에 이 사람 말이 맞군. 그럼 공부를 먼저 시작할까? 재테크를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가야 되지. 저는 당장 월세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자, 오늘은 월세 살면 무조건 부자가 될까?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뭐냐? 라는 저의 생각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이것도 경매 마인드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같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